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당 대변인 김보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미래한국당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이번 사건을 더욱 공론화하여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통칭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은 N번방 사태를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식하며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미래한국당의 지향점입니다. 오늘 발표는 김은희 후보, 권신일 후보, 허은하 후보, 전주혜 후보께서 함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은희 후보는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권신일 후보와 허은하 후보는 각자 딸 아이를 둔 아빠와 엄마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주혜 후보는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으로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독자적 입법 활동을 제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저희 미래한국당 39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전체의 동일한 의견입자 마음속 1호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책임지고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관철시킬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안전 보장과 심리 치유 조치가 동반되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2016년 7월 28일 16년 전 초등학생 시절 자신을 성폭행했던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용기를 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2016년 6월 30일 일기장에는 다음 약들을 한꺼번에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2주일치의 수면 유도제를 한꺼번에 먹는다면 이 두렵고 힘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무의식중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해야 대응하는 정부는 N번방 이슈가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적극적으로 강력한 처벌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지만 N번방 사건이 아닌 이슈가 되지 않는 사건 피해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범죄 피해 이후 또 다른 2차, 3차 피해를 받으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이번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텔레그램, 소라넷, 다크웹, 텀블러, 디스코드 등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도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상에 알려진 피해자들보다 10배, 100배가 될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처벌을 하려고 해도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야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강력한 처벌의 의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죄를 물을 수조차 없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고 더 큰 피해나 지속적인 피해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 처벌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현재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범죄부터 신고, 상담, 고소, 조사, 수사, 재판 등에서 법의 빈틈이 너무 많고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에 신고를 해온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일이 가해자 한 명에게 강력한 벌을 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가벼운 처벌이라도 좋으니 가해자가 법정에 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피해 여성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아동과 여성의 비중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부딪혀야 하는 격제를 좁고 단단하게만 합니다. 저 또한 지금 이곳에 서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의 조그마한 실수가 피해자들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용기를 내시라, 힘을 내시라 말하는 것도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죄책감마저 들게 합니다. 피해자들의 용기가 좌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 등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 피해 발생 이후라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진익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후보 이전에 딸아이 둔 아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엠번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 또 연인원 26만 명이라면 서울서 강릉까지 손잡고 갈 정도로 많은 인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조주빈 얼굴 외에는 아무도 한 명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26만 명을 밝히는 10,000명이 됐든 40,000명이 됐든 정확한 인원을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 명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어린 자녀를 키우며 불가능한 부모들을 위해서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세 번째, 여가부의 가정마다 보내는 신상 정보 공개처럼 그 우편 배달로 이 해당자들의 신상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단순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이 건에는 통하지 않는 적극 가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로서 다음에 세 가지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반인륜 텔레그램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은 자체는 자유를 지킨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그 자유를 지킨다는 것조차도 인류의 생존이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인륜 디지털 플랫폼들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성년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대책들이 많이 논의되고 해왔지만 현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소멸 시효에 대한 폐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재심 불가 판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올해말 속감부터 막아내서 무관용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21대 국회에서도 통합당과 함께 엠번방 TF 활동을 이어가면서 성범죄 전반에 대한 강화 조치들, 이런 것들의 공론을 모아서 실천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백꽃 필 무렵에 용식의 말을 인용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엠번방, 그리고 크게 되면 조두순이 될 너희들 영원한 축전이다. 꼭 뿌리를 뽑아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가족 안전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듯이 디지털 성범죄 바이러스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바이러스의 피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온라인을 통해 그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삶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미국 법원은 아동 성범죄 영상을 촬영해서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한 남성에게 22년형을 선고했고, 불법 영상을 한 번만 다운로드 받아도 남성에게 15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영상을 상당수 유포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해자에게 법원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도 모자라서 엠번방 사건의 손석희 사장과 유명인들을 거론하는 조주빈의 시선 끌기 발언에만 언론 관심이 집중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자신의 얼굴에 재노출되는 이치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마음의 문을 닫고 가해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우리 아들과 딸들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착취 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중학생 등 우리 아들, 딸, 청소년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방은 그 수법이 잔인하고 악랄했고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3월 28일자 경찰 발표에 의하면 74명 이상의 피해자인데 그중 미성년자가 1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방역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가족의 안전을 깨트릴 성범죄 바이러스 초기 방역에는 실패가 없기를 당부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와 엄밀하고 엄격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일에 평균 살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 낳고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가족의 안전에 대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부모의 입장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성범죄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시스템을 정부가 제때 갖추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더 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성범죄뿐 아니라 그것을 방조하는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살인죄와 같다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의 가족 안전을 위해서 미래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당 법률지원단장 전주혜 후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진화와 반인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엠번방 사건에 대해 분노로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대 흐름을 담을 법안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시대 흐름을 담기에 부족하고 몇 개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만 그친다면 중환자에게 약만 처벌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가칭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례법에 담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 보호 방안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영상물 삭제입니다. 영상물 삭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절차를 법안에 포함하고 상설기구하겠습니다. 둘째, 가해자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의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외에도 의료기관의 치료 처분 등 적극적 재범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위 유형별 세분화입니다. 의사에 관한 촬영 반포와 강제적인 촬영 및 반포는 차별화되어야 하고 형량도 달라야 합니다. 폭력, 협박, 약취, 유인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촬영하는 행위를 더욱더 엄벌하도록 행위 유형별로 세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단체 가중 처벌입니다. 이번 엠번방 사건에서 보듯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플랫폼 형태이고 돈이 개입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조직화,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숙주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성영상물 촬영이나 배포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한 나라, 부모가 안심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미래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 밖에서 저희가 그 질의응답을 포함한 백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